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문학 쪽 글을 쓰는 거 이쪽에 적용되는 활용된 사례에 대해서 그 중에 시를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쓰는 그런 활용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인공지능, 소설 쓰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저명한 그런 이제 그 매체에서 매년 하는 이제 소설하고 글들을 받아서 그 중에 이제 공모전을 하는, 거기서 최우수로 뽑힌 것도 아니고 1차 예선을 통과한 거 가지고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1차 예선을 통과했다. 그게 이제 워낙 저명한 대회이기도 했고, 인공지능이 소설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생각하기 좀 어려워서 그랬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일이 바로 있기 전에 알파고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관심을, 인공지능에 관심을 모으게 되니까 일본에서도 아마 그게 이제 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의 기술로 인공지능이 이제 소설을 쓰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걸 굉장히 이슈화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뉴스가 됐는데, 사실 알파고에 비하면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일본 내에서 정도나 크게 하고 몇몇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기사가 나와서 저도 알게 된 거지만, 그런데 크게 이제 화제가 된 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알고 봤더니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커서 인공지능이 소설을 썼다고 볼 수 있냐, 이런 기사도 이제 심층 기사가 그 뒤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소설 쓰는 거는 이 뒤로도 여러 가지 이제 점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게 됐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통신사 아마 주최로 인공지능 소설 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거기서 어떤 인공지능들이 쓴 소설을 가지고 이제 공모를 해서 그 중에 뽑아서 상을 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 자체가 그리 사람들한테 크게 화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전히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그 일본에서 소설 쓰는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을 때 얘기가 됐던 사람의 역할이 사실은 상당히 크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쓰는 것 자체 그 퀄리티, 그거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 쓰는 게 신기한 거지, 그 퀄리티가 과연 우리가 굉장히 수준 높은 소설을 기대할 정도의 퀄리티를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큰 관심, 지금도 사실 인공지능 소설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인공지능이 쓰는 시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소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축약적이고 한 장르이기 때문에 시라는 게 사람들이 더 인공지능이 시를 쓰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럴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이 쓰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쓰는 시라는 거는 상당 부분 이미 인터넷에 여러분 시라고 하는 영어 포엠하고 이제 생성해 준다는 제너레이터, 포엠 제너레이터라고 치면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들어가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시가 그냥 써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가 기존의 우리가 나와 있던 유명한 시들을 학습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준의 시는 나오겠지만, 그걸 우리가 과연 문학성 있는 시냐, 지금 현재 기술로 가지고 나온 시들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걸 쉽게 이제 우리가 문학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준, 학습에서 써놓은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향후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인공지능이
쓴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는 굉장히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사람들이 이용하면 계속 이게 학습이 되고 점점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이제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 정교해지는 거를 문학성이나 창작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학성이나 창작성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앞으로 몇 년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과연 우리가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쓴 걸 우리가 사람이 쓴 거하고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부분 정도까지 저는 이제 올라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시 관련돼서는 both or not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both or not이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bothpoem.com인가 아마 그 주소는 그럴 거예요. 근데 both or not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보트은 이제 우리 로봇 할 때 보트 잖아요. 그 챗봇 할 때도 이제 보트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로봇, 그러니까 컴퓨터가 쓴 거냐 그렇지 않냐라는 제목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 시가 나오고요. 이 시가 사람이 쓴 거냐 컴퓨터가 쓴 거냐라는 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맞췄다, 이거는 컴퓨터가 쓴 거냐 아니면 이건 사람이 쓴 거냐 이렇게 해서 일종의 투닝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보고서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물론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 시를 제가 전공자도 아니라서 영문하고 잘 모르지만, 이런 사이트가 어쨌든 나와서 이제 서비스가 된다고 하는 건 사람이 뭔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컴퓨터가 시를 그 정도 수준까지는 쓸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약간 돼야 가능한 거겠죠. 이게 말도 안 되게 딱 보면 누가 봐도 안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이미 상당히 올라온 부분이 있다. 소설 쓰는 것도 사람이 쓴 거냐 이게 기계가 쓴 거냐는 거를 판단을 이제는 헷갈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사람이 쓴 거라고 해서 그게 사람이 썼다고 해서 엄청 다 수준 높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소설 중에 굉장히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있는 거니까, 기계가 사람이 썼는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썼다고 해서 그게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건 이제 좀 다른 문제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이제 이거를 보시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향후 이게 계속 발전했을 때, 인공지능이라는 건 계속 발전할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 이 노트북 사진에 보면 이제 구글의 인공지능이 한테 로맨스 소설을 가르쳐 가지고 시를 쓰게 해서 쓴, 이게 시라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문학 전공이 아니라서 이게 이 시가 얼마나 잘 쓴 시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포엠 제너레이터라는 거가 서비스 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대중적인 수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그냥 재밌게 즐기는 수준의 그런 시는 그냥 인공지능이 쓰는 게 굉장히 일상화돼 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그냥 바로바로 이용해서 마치 내가 시를 쓴 것처럼 누군가한테 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한글 서비스도 되는 건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서비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수익 모델을 삼을 수 있는가라는 거가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서비스를 내놓기가 그러니까 퀄리티가 아주 높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수익성이 된다고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하겠죠. 근데 아직 네이버나 카카오가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인공지능이 쓴 이런 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 소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부분까지는 안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금 수준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해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정도 작품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문학뿐 아니라 음악, 미술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품들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고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 만한 작품들이 나올 거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면서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컨텐츠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앞으로 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사실은 그 기대하면서 뭔가 하는 분들이 무슨 뭐 사업주, 투자자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분야에서 창작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분야에서 창작을 하던 분들이 인공지능하고 같이 뭔가를 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작자가 대체된다는 개념으로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작자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무기를 자기가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창작성에 인공지능의 창작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방대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자기의 창작성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컨텐츠 분야, 특히 뭐 문학하고 이제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이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향후 몇 년 안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 이 의견에 반대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계속 덧붙여서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자기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인공지능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인공지능을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컨텐츠 분야 활용 사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다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뭐 이걸 갖고 내가 더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기술적인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미 만들어진 그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인공지능 코딩이 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쓰려고 해도 약간 코딩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일정 정도 공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 공부를 조금 시작을 그쪽으로 코딩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일단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진짜 가져다가 저는 이제 활용 사례만 얘기했는데 제가 인공지능 라이브러리라든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져다가 뭔가 서비스를 제가 기획하거나 이런 날도 저도 몇 년 안에 그럴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얘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